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지난주 춘분을 시작으로 주말 내내 날씨가 참 따뜻했죠. 어제는 창문도 다 열고 대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기운 가득한 바람에 이끌려서 멀리는 못 나가고 잠시 집 앞 공원에 나갔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에는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살짝 아쉬웠지만요.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유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얼른 마스크 없이 향기로운 꽃냄새 맡으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을 바라봅니다. 네, 그럼 3월 23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또다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뉴욕주에서 자택 대피령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과 이탈리아 다음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22일을 기준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26,7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확산의 공포감까지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뉴욕주에서도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포함한 봉쇄령을 내린 건데요. 약 3억 명의 미국인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8,400만여 명의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100% 자택근무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제 규정이고요. 이 비필수 사업장을 사실상의 폐쇄를 한 건데요. 식료품 가게나 약국, 은행 등과 같이 필수 사업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식료품 구입이나 운동 등과 같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1.8m 이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력 부족으로 뉴욕시의 일부 공항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고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모임 역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주의 자택 대피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주가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늘렸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로 보는 코로나19 충격 여파입니다. 오는 26일에는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건수에 대해서 월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는 20만 명 초반대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28만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뉴욕주에서 자택 대피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 여파가 바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26일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225만 건으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국내 시장은 개장하자마자 6%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두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로써 3월에만 벌써 코스피 시장에서 5번, 코스닥에서는 4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데요. 그 시각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7%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600선이 무너졌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1,400선까지 떨어질까 했는데요. 지난주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효과를 반납하고 심지어 1,400선 중반까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매일매일이 충격적인 시장의 연속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다음은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2달 만에 100대 상장사의 시총 3분의 1이 증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무려 2달 만에 국내 주요 상장사 100여 곳의 시가총액 3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895조 원에서 629조 원까지 떨어지면서 2달 사이에 266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주가도 평균 32.8%나 떨어졌고요. 20개 업종 중 7개 업종은 주가가 평균 40% 넘게까지 폭락했습니다. WHO에서 지난 12일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8일 동안에만 시가총액이 91조 원이나 줄어들었는데요. 4월 초에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3월 마지막 주에는 시가총액 600조 원을 방어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진척 상황과 임상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앞두고 오늘 셀트리온 3형제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12일 1차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6개월, 신속 진단 키트를 3개월 안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제가 지난주 데일리 하디슈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국책사업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회복 확진자 혈액을 확보하고 이 혈액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항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 중인 신종 독감 치료 물질과 메르스 치료 물질 연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진단키트 부분에서도 지금 셀트리온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요. 사실 진단키트 말고도 기존의 본업 부분에 있어서도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파른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셀트리온 꾸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견조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키트 말고도 기존의 본업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실적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겼는데요. 올해에는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만큼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장마감 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진행 사항 공개를 통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BC월드 제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8,300원의 종가를 찍었던 BC월드 제약이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28,5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갭상승은 금요일에도 이루어졌는데요. 금요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데일리 하디슈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클로로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기저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나이지리아에서는 사재기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뚜렷한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클로로퀸 역시 아직 확실한 치료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돕기 위한 대안 치료제의 하나로 떠오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값싸게 빨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데일리 하디슈에서 클로로퀸 복제약 허가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총 9개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9개의 제약사가 모두 클로로퀸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제 목록 중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황산염 제조사인 동시에 상장사는 BC월드 제약이 유일합니다. 이 소식에 금요일에 이어서 가파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 28%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셀트리온과 BC월드 제약 소식으로 데일리 하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